계열 자율주제 세미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두 편의 논문은 모두 멀티스테이지 제조 시스템에서 시계열 정보를 기반으로 품질 전파를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서 최종 제품의 품질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멀티스테이지 제조 시스템은 전 공정에서의 품질 변동이 후 공정에서 누적되고 전파될 수 있습니다. 멀티스테이지에서의 품질 전파 연구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품질 영향 분석이고, 두 번째는 최종 품질 예측입니다. 말 그대로 품질 영향 분석은 어떤 공정 단계가 최종 품질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여 근본 원인을 역추적하는 것이고, 최종 품질 예측은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고 최종 제품이 양품일지 불량일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센서 데이터나 측정값을 기반으로 최종 품질을 미리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 두 편은 모두 품질 예측 논문입니다. 멀티스테이지 제조 공정은 왼쪽 사진처럼 첫 번째 스테이지가 끝나고 측정기에서 측정을 하고 넘어가는 공정도 있지만, 오른쪽 사진처럼 원자재에서 시작하여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중간 측정값 없이 넘어가 최종 제품이 나오는 공정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두 논문은 오른쪽처럼 중간 단계의 측정값을 활용하기 어려운 공정이고, 센서 기반의 시계열 데이터가 제품 기준 시간과 위치에 어긋나 있는 상태를 가정합니다. 첫 번째 논문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내일의 아변 공정이라는 특정 도메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아변 공정의 전통적인 품질 관리 방식은 경험이나 수치 시뮬레이션에 의존했지만, 높은 비용, 안전 문제, 그리고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멀티스테이지 공정으로 인하여 데이터 기반 품질 모델링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딥러닝 기반의 품질 예측 모델을 제시합니다. 먼저 다단계 아변 공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공간적으로 정렬된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템퍼럴 스파셜 매핑 기법을 제안합니다. 이 기법은 다단계 아변 공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 시간 변동, 그리고 방향 반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실제로 센서 데이터를 그대로 시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레일의 어느 위치에서 어떤 아변 단계를 거쳐 생성된 데이터인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템퍼럴 스파셜 매핑 기법을 적용합니다. 먼저 시공간 변환을 통해 시간 기준으로 수집된 시계열 데이터를 레일의 물리적 위치 기준으로 변환합니다. 이후 왕복 아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방향 롤링 단계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반전시킴으로써 레일의 머리와 꼬리에 대한 데이터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샘플 포인트 수가 가장 많은 품질 데이터를 기준으로 선형 보관을 수행하여 희박한 공정 데이터의 샘플 포인트를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생성된 정렬된 데이터셋은 레일의 물리적 위치 기준으로 정합되어 있으며, 이 데이터는 이전 단계의 공정 조건이 현재 단계의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레일의 어느 위치에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입력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이제 정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일 품질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다중 목적 예측 모델인 Temporal Fusion LSTM, TFL 모델을 제안합니다. 전체 모델 구조는 크게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레이어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Temporal Feature Evolution 레이어입니다. 여러 개의 LSTM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이 레이어의 목적은 각 아변 단계 내부에서 아변 방향을 따라 변화하는 공정 파라미터의 시계열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정된 길이 K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여 아변 데이터를 슬라이싱합니다. 여기서 K는 롤링 과정에서 이전 상태가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인 전이 범위를 의미합니다.
각 LSTM은 이러한 시계열 슬라이스를 입력으로 받아 시간에 따른 공정 상태의 변화를 단계별 잠재 표현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는 멀티스테이지 스테이트 에볼루션 레이어로 단일 LSTM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어에서는 LPCM을 입력으로 포함하여 각 공정 단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수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표현합니다. LPCM은 최대 정보 개수를 사용하여 단일 아변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공정 파라미터 간의 비선형 상관관계를 정량화합니다. 이후 LPCM에서 추출된 상관 특징 벡터는 앞선 Temporal Feature Evolution 레이어에서 얻은 해당 단계의 은닉 벡터와 연결되어 단일 단계의 상태 표현 벡터를 형성합니다. 이 벡터는 새로운 LSTM의 입력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단계 간 공정 상태가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오브젝티브 프레딕션 레이어입니다. 모델의 최종 출력 부분으로 멀티 게이트 메커니즘과 쉐어드 바텀 아키텍처를 포함합니다. 먼저 멀티 게이트 메커니즘은 서로 다른 품질 지표에 대해 각 아변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품질 지표별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아변 단계에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드 바텀 아키텍처는 여러 품질 지표가 공유하는 공정 특성과 각 품질 지표 간의 차이를 동시에 학습함으로써 다중 목적 예측 상황에서도 학습 효율성과 예측 성능을 함께 향상시킵니다. 다음으로 실험 부분인데 데이터셋으로는 중국 레일 공장의 실제 생산 데이터를 사용했고 실험 결과로는 회귀 모델 등과 비교하여 TFM 모델이 평균 MSE에서 26.8% 감소를 보이며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 결과에서는 TFL 모델이 레일의 다중 품질 지표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레일 전체 구간 중에서도 머리와 꼬리 부분과 같이 품질 변동이 큰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구역을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각 모듈의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원본 TFL 모델에서 DLL 아키텍처, LPCM, 멀티게이트 메커니즘, 그리고 쉐어드 바텀 아키텍처를 각각 제거하거나 단순화한 모델들을 구성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TFL 모델의 각 구성 요소는 개별적으로도 성능 향상에 기여하며 특히 여러 모듈이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단계에서 측정값이 없는 상황에서 최종 제품의 품질을 예측해야 하는 문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도메인인 액체 제품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험은 윤활유 생산 공정과 액상 설탕 생산 공정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중간 측정값 레이블이나 리드타임 정보 없이도 연속 다단계 제조 공정을 학습하고 최종 제품 품질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인 멀티스테이지 넷을 제안합니다. 멀티스테이지 넷의 각 모듈에 대하여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포럴 인코더입니다. 연속 다단계 공정에서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가 단순히 그 순간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실제로는 이전과 이후의 시간 흐름 속에서 누적된 영향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단순한 시점별 데이터가 아니라 시간적 패턴 자체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Depthwise Dilated Convolution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Dilated Convolution은 다양한 시간 범위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특정 시점이 어떤 과거 구간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효과적으로 포착합니다. 또한 뎁스와이즈 구조는 각 변수별로 시간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하면서 계산 복잡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각 스테이지의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 패턴이 요약된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됩니다.
이후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 스테이지마다 다른 피처 차원을 통일하고 다단계 모델에서 활용 가능한 표현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템포럴 인코더는 각 스테이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다단계 전파 분석에 적합한 표현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은 멀티스테이지 모듈과 인터스테이지 블럭인데 중간 단계 측정값 없이도 다단계 공정의 순차적 특성을 학습하고 동시에 스테이지 간 리드타임 관계를 탐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터스테이지 블럭에서는 이전 단계의 표현과 현재 단계의 표현을 이용하여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고 이전 단계의 어느 시점이 현재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 단계의 시간 정보가 반영된 리드타임 관계 표현을 생성하고 이전 단계 정보와 이를 통합하여 다음 스택으로 전달될 새로운 스테이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인테그레이션 단계에서는 게이티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이전 단계에서 얻은 리드타임 리프레젠테이션과 현재 단계의 표현을 통합합니다. 먼저 이전 단계와 현재 단계 중 어느 정보를 더 반영할지를 나타내는 의존성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후 이 비율을 이용해서 두 단계의 정보를 결합한 통합 표현을 생성하고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 현재 단계의 표현을 추가하여 최종 스테이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최종 스테이지 리프레젠테이션은 다음 인터스테이지 블록으로 전달되며 스테이지 간 순차적 의존성을 점진적으로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풋 프레딕션 레이어입니다. 최종 멀티스테이지 모듈에서 얻어진 마지막 스테이지의 표현을 입력으로 받아 최종 예측값 y-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depthwise dilated convolution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모든 스테이지의 통합된 표현에서 시간적 패턴을 다시 포착합니다. 모델은 예측값 y-과 실제값 y 사이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학습되며 이 과정을 반복하여 모델이 수렴할 때까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파트인데 액상 설탕 생산 공정과 윤활유 공정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실험으로는 다양한 시계열 기반 딥러닝 모델과 제한하는 멀티스테이지 넷의 생산 수율 예측 성능을 비교했고 그 결과 멀티스테이지 넷은 모든 인풋 랭스에서 다른 비교 모델들보다 일관되게 낮은 MSE와 MAE를 기록하며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 결과도 마찬가지로 시계열 기반 딥러닝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하였고 멀티스테이지 넷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로는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한 원본 멀티스테이지 넷이 다른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템포럴 인코더와 인터스테이지 블록 그리고 멀티스테이지 모듈이 각각 독립적으로 또 상호 보완적으로도 모델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은 멀티스테이지 넷이 서로 다른 시간 구간에 걸쳐 얼마나 일관되고 일반화된 성능을 보이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타임 시리즈 워크포워드 밸리데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워크포워드 밸리데이션은 훈련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테스트 구간에 대한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실제 공정 환경을 모사합니다. 실험 결과 멀티스테이지 넷은 모든 테스트 구간에서 비교 모델들보다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멀티스테이지 넷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높은 예측 성능과 일반화 능력을 유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두 논문은 각각 레일 아변 공정과 연속 액체 공정이라는 특정 제조 환경을 대상으로 다단계 공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전파 문제를 다룬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제가 관심 있는 제조 공정은 제품 단위로 추적이 가능하고 공정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며 리드타임과 중간 측정값이 비교적 정확하게 확보된다는 점에서 데이터 구조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각 단계에서 측정된 중간 공정 변수들이 다음 단계와 최종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질적인 특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 구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TFL 모델의 경우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각 단계 내부의 시간적 패턴을 학습하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단계 간 상태 전이와 정보 전달을 모델링합니다. 만약 리드 타임이 명확한 공정을 대상으로 한다면 시간적 흐름을 공정 단계 기준으로 재정렬하여 단계 간 순차적 관계를 중심으로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이 단순한 최종 품질 예측을 넘어서 품질 이상 발생 시 그 원인을 단계별로 추적하는 품질 분석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